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 1번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입법 성과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재성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고향 특례시 시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고양시 출신이시니까 예, 예, 아무래도. 먼저 고양 시민께 네. 예,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39년 6개월. 그 중에서 고양시에서만 한 33년 정도. 33년 정도. 그럼 고양시에서 고위직도 하셨겠네요. 제가 9급 들어와서 마지막 덕양구청장이 3급. 구청, 3구까지. 예, 구청장 2번 했어요. 예. 부산 서구청장하고 예. 시청 기조실장하고 마지막으로 덕양구청장을 마무리하고 하고. 또 운이 좋게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그 공무원들이 정치 관여한다는 게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공직에 물들어 있잖아요. 정치를 왜 하냐. 이게 정치인 하면은 어떻게든 만족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공직 하실 때 안 좋게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TV에 보면은 항상 그 여야간에 싸우고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계속 같은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정 행위들을 해오다가 변수가 많은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정치는 아무래도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특히 여야 간에 대립되는 과정들이 TV나 그런 데 보면은 상당히 정치 혐오랄까 예, 과격스러운 모습 그런 것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던 분들은 막상 진출하는데 예. 상당히 좀 꺼리고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에 계신 사모님이 정치를 말렸다. 처음에는 좀 정치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행정공무원 하면서 네. 시의회 의원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공무원이지만은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39년 공직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은 법과 제적 테두리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고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조례를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도의원을 통해서 한번 펼쳐보는 것도 시민을 위한 거 아니냐 좀 설득을 했죠. 그 논리에 사모님이 네. 한번 나가보십시오. 정치 나가서 하는 고양 것도 시민은, 네. 이게 좋은 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치를 임기 첫 번째 도의원 임기시니까 네. 3년 하신 거잖아요. 2022년 6월에 6월 지방선거가 1일 날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네. 있기 때문에 3년 해보시니까 네.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를 해볼만 하더라고. 공직에서의 바라볼 때 정치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일단 집행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이 집행부가 결산도 보고 행정하는 내용이나 사업 같은 것은 다르지 않았다. 거의 시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예. 경기도 의회 자체가 사실 미니 국회하고 똑같거든요. 네. 양당 교섭단체하고 네. 그냥 원내대표나 대표단에 의해서 이제 정책 결정하고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꾸미가 적응하기가 그러지만 제가 전반기 때도 그 정무수석을 하고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네, 저기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 명재선 아니 공직을 39년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를 민주당이 정무수석을 시켰다라는 건 의원님들부터 벌써 이미 우리 의원님의 정치적 센스와 감각을 알아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네. 지금 고양시를 예를 들자면은 예. 시장에 너무 고집이 세요.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게 있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기조실장할 때 우리가 예산이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가서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시에서 공무원 나중에 이제 국장급 이상 하면은 어떤 민원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에 있으면은 둘이서 다 중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들어주고 정치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무수석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정무수석으로도 바쁘셨을 텐데 조례도 이렇게 관심 있는 조례들 좀 많이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이런 조례가 있던데 이 조례 어떻게 발의한 이유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경기도가 3년 전엔 1,390만이었어요. 네. 지금은 1,420만 네. 원이잖아요. 경기도는 사실
도시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산업시설 많이 오다 네. 보니까 환경 문제 갈등이 주민 간, 시군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환경 문제로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지물 재생센터라고 아시죠? 네, 난지물. 그게 서울시 네, 서울시 인근에 있는. 거기 있고 또 승하원이라고 있어요. 네, 화장장. 화장장. 쭉 가다 보면은 또 서울시립묘지가 있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고향 시민들의 희생이 항상 서울시하고 또 이 기피시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공무원할 때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환경 문제 가지고 네. 협상을 하고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좀 중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광역 단위의 네. 행정기구에서 중재를 하면 경기도는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하원 문제로 양 시군 간에 이제 갈등이 있으면은 네. 누가 협상하는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계속 아까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좀 환경 피해에 대해서 그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갈등들을 좀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한다. 예, 제일 먼저 이게 모든 게 사전 예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지적하는 게 경기도가 그래도 31개 시군이 맏형인데 네. 아니 맏형이 뭐하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참여를 해서 그걸 중재를 하고 해소를 할 생각을 해라. 그게 우리 지역의 현안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조례를 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건설하는 데는 광역 소각시설 해가지고 인근에 같이 광역으로 이제 예를 들어 파주야 고양이나 김포다 그러면 한 군데에 지는 경우로. 네. 그러면 세 개 기관마다 주민들도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딱 나서서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을 받아들이면은 거기 인센티브를 엄청 줄 수 있도록 양시간에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게 되고 전번에 위원회까지 좀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 고양시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 또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서울시에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고양시장님도 국민의힘 소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시장님하고 같은 정당 소속 이야기가 잘 안 됩니까? 현재 고양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국장급에서 협의를 하고 시민들만 나오고 이게 진짜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같은 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한다는 제가 이제 당이 틀리지만 느낌이 들어요. 고양시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역 화폐 하시잖아요. 네. 고양페이. 예. 그거 31개 시군이 지금 다 그 하는 그렇죠. 건데 인센티브 주고 근데 이번에 추경에도 지었어요. 예. 근데 고양시만 안 해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대형마트는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예. 왜 안 하냐고요. 의원님이 가서 좀 요구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해도 예. 본인 생각은 퍼플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방비만 매출 가지고 지역에서만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돈이 도는 거거든요. 지금 12.3 계엄 이후에 식당 가면은 텅텅 비었어요. 경제 상황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풀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많이 아쉽죠. 그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한 뭐 수단과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이 생각 바뀌는 것은 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셔가지고 예. 그 행정을 안 하고 정치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어차피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네. 집행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해버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해달라 시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은 내년에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 시민들이 그거에 판단하실 대해서 것이다.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내년 지방선거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도연 임기는 1년 남으셨잖아요. 뭐 1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도의원으로 그대로 할 거냐 예.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잖아요. 네. 혹시 뭐 하셨나요? 저는 시장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요. 아, 고양시장에. 아, 그래서 이동환 고양시장님의 그 시정을 탐탁치 않게.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 생활을 고양시만 33년을 했기 때문에 네. 고양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때 고양군이
92년 2월 1일 날 시가 됐어요. 그때 25만이었는데 지금 108만이잖아요. 고향에 대해서 발전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지역 사정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네. 행정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고양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행정을 하는 거 보면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냐, 자기만의 독특한 고집 가지고 하는, 그걸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결심한 이유는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네. 법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의원들하고 협치하고 의회하고 정상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속 그런 거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 하는 거고, 네. 나머지 행정에 대한 부분은 국장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게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은 인허가 쪽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맡기고, 네. 시장이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고양시 비전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예. 행정가잖아요. 네네. 플러스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네. 당대표도 두 번 하시고, 예. 그러면 정치와 행정을 하신 분들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저도 예. 행정과 정치를 다 같이 했기 경험했기 때문에 때문에 고양시를 누구보다 잘 좀 이끌어갈 수 더 있다. 발전시킬 수 있다. 저만의 또 생각은 아니겠지만은, 고양시에도 경쟁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그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뭐 자천 타천으로 거기 전현직 시장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한 7분인가 뭐 7분 정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도전해 봐야겠다. 도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과 정치를 두루 갖춘 행정과 정치 주신 고양시를 너무나 잘하는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뒤에서도 또 그렇게 행정 경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 뭐 명재성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12.3 내란 이후에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정말로 제가 저녁에 그 식당을 가면은 TV만 보고 한숨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행정과 정치를 누구보다 서민을 이해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걸로 보고, 저희들도 오로지 도민의 민생만 보고 열심히 도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가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꾸짖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의 현안 환경 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까지 발의하신 명재성 의원님인데요. 내년에도 또 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꿈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